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주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축구 대표팀이 16강 올라간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인데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급락을 딛고 좋은 흐름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축구도 역전승을 한 것처럼 또 미국 증시도 장중에 이렇게 그 좋은 흐름으로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이제 수급 상황을 보여드리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한 주간의 수급을 모아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느리긴 한데 하지만 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매 패턴을 보는 데는 또 되게 정확하거든요. 이게 최근 같으면은 이제 반도체가 좀 눌리는 상황이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2차 전지도 한동안 눌리다가 또 최근에 좋은 흐름 나오는 건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주 간단한 구조인데 수급을 안 볼 수 없는 거죠. 외국인이 뭘 사는지 그리고 기관이 뭘 사는지 이걸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거를 주간 단위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매일 확인할 수 있으면 당연히 뭐 좋을 거예요. 수익률도 더 나을 거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겁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매매 종목들을 살펴보기 전에 간략하게 오늘 미국 증시 그 흐름을 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스닥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위쪽에 이제 파란색 추세선을 그려놨는데 이게 1년치 이제 일봉 차트 1년치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주 정확하게 이제 작년 12월 말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빠졌다가 한 달 정도, 한 달도 아니죠. 한 3주 정도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한 3개월 정도 빠졌다가 또 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길게는 한 달 반, 한 두 달 정도 상승이 나오고 석 달 정도 빠지는 패턴이 연중 내내 이어졌고 지금 약 약하게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이제 위쪽에 121선 부근에서 어 조금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아래쪽에 빨간색 라인이 선명하게 지나가면서 11월 달 들어서는 더 이상 안 빠지고 빨간색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이게 21선인데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위쪽에 그 121선을 뚫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고 추세선을 위쪽에 그려놨는데요. 이 추세선에 거의 그 이제 맞닿기 직전 아마 이번 주 내에 이 나스닥의 추세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뚫느냐 아니면 지난 세 번 올해 1월, 4월, 8월처럼 고점에서 다시 눌리는 모습이 나오느냐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분위기는 분명히 이제 돌아서는 저점 부근에서 이제 돌아서는 타이밍이고 분명히 나스닥은 지금 10월 달 저점을 11월 달 저점이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거를 다우존스를 보잖아요. 그럼 다우존스는 이미 반등이 나왔어요. 자, 다우존스 볼까요? 다우존스 지금 이렇게 다우존스 일봉 차트를 똑같이 보면은 추세선을 그려놓고 보면 1월, 4월, 8월의 고점에서 눌립니다. 그리고 저점을 계속 깨면서 내려가죠. 그래서 10월 달에 저점을 딛고 나스닥은 중간에 좀 눌렸지만 다우존스는 추세선을 뚫습니다. 11월 달에. 근데 이 추세선과 만나는 지점이 241선이 있었어요. 그 241선을 뚫고 올라간 뒤에는 오늘 이제 0.1%가 올랐지만 사실 장대 양봉이 나온 거죠. 맨 오른쪽에 있는 이제 봉 차트가 그러니까 캔들이 장대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낮았던 거예요. 많이 빠진 상태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올렸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나스닥은 음봉이었지만 그러니까 양봉이 음봉이 아니라 그 마이너스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크게 올리면서 어제보다 빠졌어도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이 다우존스는 21선 아래로 빠지지 지금 않고 있고 빠지지 않은 지가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제 거의 2달 가까이 되고 있고 21선보다 위에 있는 11선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계속 올라가면서 추세선을 상승 돌파했어요. 다우존스. 그러니까 다우존스가 먼저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이제 이 추세선을 만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쯤에 만날 텐데 저는 이거 뚫을 거라 보거든요. 다우존스가 먼저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저점에서 이 반등이 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이 시초가 어제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장중에 쫙 올려놓고 끝나서 다음 주 초반에 우리 시장 흐름도 아마 어, 장 초반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분명히 월화 정도의 반등을 이제 모색하는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저는 오늘 미국 증시 보면서 생각을 했고요. 그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는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지거나 한 종목은 없었습니다만 종목들 중에서 특히 중국 관련주들 그다음에 그 몇 가지 그러니까 몇 개 업종이 좀 괜찮은 그 이제 업종들이 좀 있었는데 2차 전지도 그 중에 하나 좋은 흐름이 나왔고 게임도 좀 괜찮았고 소비주들이 좀 괜찮았어요. 대신에 반도체랑 금융, 에너지,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다음 주 초반에 대응 전략을 만들면 좋겠고 이런 상황을 이제 알고 나서 지난주 우리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좀 와닿는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한 주 동안에 그 외국인과 기관들 또 연기금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판 종목, 외국인이 지난주에 코스피에서 제일 많이 판 종목은 SK 하이닉스였는데요. 2,306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이제 팔았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죠.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 SK 하이닉스를 팔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매수한 액수는 3,851억 원어치를 매수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던진 물량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이 판 종목이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아모레쥐, 메리츠금융지주, SKIE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우선주, GS건설, SK케미칼, 코스모신소재, 메리츠화재를 팔았습니다.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가 일단 눈에 띄고 그 전주에 많이 매수를 해서 이제 크게 튀었던 종목인데 그리고 아모레쥐도 이제 지난주에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한 쪽에 종목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GS건설도 지금 지난주에는 그 건설주들이 좀 들썩들썩 했는데 GS건설은 좀 많이 그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자, 반면에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두산 밥켓, 삼성 SDI, LG 이노텍, 신한지주, 기아, 현대로템, 현대차, 포스코케미칼, 하나금융지주,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현대차, 우선주. 자, 특징 첫 번째는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다시 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두 번째는 자동차 종목들이 보였고 오늘 미국이 어땠죠? 미국의 자동차 종목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으로 반도체가 아니라 자동차를 좀 꼽고 싶고 그다음에 금융주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외국인만 담은 건 아니고요. 기관들도 좀 담았는데요. 어, 지금 기대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평균 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배당락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분기 배당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눠서 그 배당을 주는 종목들, 이 금융주 안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먼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한지주하고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 금융주들을 사서 배당을 받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지금도 약간 늦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확 들어왔던 게 이번 주부터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부터 매수해서 배당 수익률, 기대 수익률보다 더 잘 간다면, 그러면 배당을 안 받고 파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자,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 보겠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바로 밑에 좀 다섯 번째로 많이 판 SK 하이닉스 등등을 보면은 기관은 일단 반도체를 좀 던지는 그 시간이었어요. 지난주에. 어, 외국인은 삼성전자는 일단 매수, 또 기관이 매도. 그래서 삼성전자는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SK하이닉스는 다시 또 8만 원대 초반까지 주가가 밀려 있는 그런 상태고, 전망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내년 전망이.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관이 일단 지난주에는 많이 매도를 했고요. 두산밥켓도 외국인은 샀지만 기관은 매도. 포스코 케미칼도 외국인이 샀지만 기관이 매도. 이런 엇갈린 행보가 나왔고요. 삼성 SDI도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판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LG이노텍, 삼성 엔지니어링, 또 현대 미포조선, 한화솔루션 정도를 기관이 팔았고요. 지난주에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현대로템,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메리츠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LG전자, 아모레G, LG생활건강, 하이브, GS건설, 우리금융지주, 호텔신라, KB금융, 카카오를 샀는데, 자, 지금 이제 일단 외국인들하고 지난주에 많이 엇갈렸죠. 아모레G 같은 종목, 기관은 담았지만 외국인이 팔았었잖아요.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도 대거 기관이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메리츠금융지주나 또 우리금융지주, KB금융은 외국인이 산 금융주하고 좀 다른 금융주들을 기관이 담았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다 금융주 쪽에 관심을 가졌지만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 서로 달랐다. 그게 좀 재미있는 그 지점인 것 같고, LG전자 다시 이제 10만 원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뒷받침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화장품 종목들을 지난주에 기관이 좀 많이 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LG 에너지 솔루션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SK 하이닉스, 현대차 우선주, 크래프톤, 현대 미포조선, 포스코 케미칼, 한화솔루션,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 SDI, 한국가스공사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일단 자동차 쪽을 좀 던졌네요.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 정도를, 또 삼성 SDI까지를 좀 연기금은 던졌던 그런 상황이고, 대신에 아까 이제 외국인이 팔았던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은 이제 연기금이 담는 그런 모습. 지금 이번 주는 얽히고 설킨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네요. 지난주에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을 206억 원어치 제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두산밥켓, LG전자, 아모레G, GS건설, 코스모신소재, 메리츠화재, 하이브, 네이버 정도를 연기금이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기관 연기금까지 오면서 보신 그 종목들이 서로, 외국인과 기관들 연기금이 서로 매수한 종목 매도하고 매도한 종목 매수하고 이러면서 서로 좀 엇갈린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좀 관심이 갑니다. 제일 많이 매도한 종목은 기관이 많이 샀던 현대로템을 개인이 던졌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또 KTNG를 지금 10만 원 가까이, 10만 원까지 거의 붙였다가 이제 밀렸는데, KTNG 1년 주가 흐름을 보면은 한 8만 원을 저점으로 10만 원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전통적인 고배당주 아닙니까? 그래서 배당 매력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단 개인들이 던졌고, 주가 흐름은 견조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LG전자도 개인들이 던졌고, 기아, 호텔신라, 신한지주, 아모레퍼시픽, 하나금융지주, 삼성 SDI, 카카오, 하이브, 현대중공업, 삼성생명 정도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외국인 기관이 매도한 종목이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는,
2,867억 원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개인들이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 그 다음에 크래프톤, 두산바켓, SKI 테크놀로지, 현대미포조선, 포스코케미칼, 고려아연,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정도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SKI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뭐 포스코케미칼도 그렇고 지난주에 잘 가던 종목들이 주가가 좀 눌린 건 개인들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흐름, 그러니까 외국인권이 팔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코스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지난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CJENM이었습니다. 226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시젠, 그리고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동진세미캠, YG엔터테인먼트, 심텍, 삼천당제약, 카카오게임즈, 위지윅 스튜디오, 위메이드, 유바이오로직스, KH바텍, 대부시스터즈를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엔터 쪽이 좀 CJENM도 그렇고 YG엔터도 그렇고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도 좀 보이고 또 어, 반도체가 또 동진세미캠이라든가 심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던진 게 보이는데, 그럼 뭘 샀을까 보면은 LNF를 716억 원 제일 많이 매수했고, 엔터주 중에서 SM과 JYP 엔터가 상위권,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도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는 파라다이스, 또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오스템 임플란트, ST큐브, HPSP, 신라젠, BH, 리노공업, 대주전자 재료. 업종별로는 이제 2차 전지하고 엔터 정도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어, 바이오 엔터, 또 카지노, 뭐 여러 그 업종들이 골고루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반도체도 이제 엇갈렸네요. 리노공업 같은 종목은 좀 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진세미캠이나 심텍 같은 종목은 좀 팔고, 그런 흐름이 엇갈린 행보가 나왔고요. 자, 기관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았을까? HLB를 220억 원어치 제일 많이 팔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08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하이텍, 와이팜, WCP, ST팜, 심텍, HFR, 탑머티리얼, 핀텔, 영풍정밀, JYP 엔터테인먼트, 포스코 ICT, NZ까지를 기관이 많이 팔았고요. 일단 매도량보다는 매수한 게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왜냐면 제일 많이 매수한 에코프로가 263억 원어치를 매수했고, LNF가 212억 원. 그러니까 지난주에 LNF 같은 종목,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의 아주 공통 매수가, 양 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와이젠터도 100억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 에코프로비엠이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은 매수가 들어왔고요. 위메이드를 이번 주에는 기관이 매수를 했네요. 아까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는데,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인텔리안 테크, 루트로닉, 천보, 청담글로벌, 메가스터디 교육, 모트렉스, ABL 바이오를 기관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뭐 교육주 같은 게 눈에 띄고, 또 인텔리안 테크 위성 관련주도 들어와 있고, 또 2차 전지가 이제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BM, 천보까지 상당히 여러 종목이 매수가 들어왔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기금을 보니까 제일 많이 판 종목이 BH, 그 다음에 위메이드, JYP 엔터테인먼트, 셀트리온 헬스케어, PSK, ST팜, 심텍, 동진세미캠, 이오플로우, 로보티즈, 포스코 ICT, 메가스터디 교육, SPG, 대주전자재료를 연기금이 지난주에 많이 팔았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좀 덩치가 큰 애들이 보이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도 이제 연기금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좀 꺾인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반면에 연기금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에코프로, 지난주에 70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천보,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자, 2차 전지주들을 대거 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나무가,
ABL 바이오, 아프리카 TV, 스튜디오 드래곤, YG 엔터테인먼트, 유진테크, 펄어비스, 두산 테스나, SM,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을 지난주에 연기금이 많이 매수를 했고요. 자, 기관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매했던 종목들과 개인들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LNF였습니다. 886억 원.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SM을 374억 원어치를 팔았고 또 에코프로, JYP 엔터테인먼트, 파라다이스, 오스템 임플란트, 모트렉스, 루트로닉, 아프리카 TV, 펄어비스, 청담글로벌, ST큐브, 성일하이텍, 신라젠을 지난주에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아까 외국인 제일 많이 매도한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던 CJENM을 196억 원어치를 샀고요. 그 다음에 HLB 기관이 많이 매도한 종목을 두 번째로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시젠,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테오젠, 동진세미캠, 심텍, 영풍정밀, 대부시스터즈, 대성하이텍, 삼강 MNT, 포스코 ICT, 위즈윅 스튜디오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고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들은 당분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흐름이 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던진 종목들은 당연히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길게 보면은 조금 돌고 돌기 때문에 이제 추세를 좀 보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지만 일단 짧게 이번 주 흐름을 보면은 역시 개인들이 그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사주고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결론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12월 3일 그죠? 오늘 방송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제가 지금 2023년도에 실적이 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증권사들이 예측하고 있는 그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사실 이걸 정리하기가 지난주부터 이걸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뭐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분기마다 하고 있거든요. 이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갖고 한 2, 300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좀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이제 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보통 빨리 걸려도 2주일은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이걸 부지런히 해도.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힘들고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제가 그 트리온스 회원들께 그 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이제 오늘 아침에 글을 통해서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분기마다 계속 이 영상을 저기 종목 리스트를 올려드리고 나중에 이제 분기 바뀔 때마다 그 전에 이 올려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면요. 올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써드렸던 종목 중에 제가 1, 2, 3분기에 그 공통적으로 추천을 했던 실적 개선주로 추천했던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었고 그다음에 2, 3, 4분기에 포스코 케미칼도 있었죠. 그리고 뭐 몇몇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아까 보면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만 아까 봤더니 한 80%, 90%씩 막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실적 종목들이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따라다니는 건 그 어떤 다른 뭐 종목들 찾는 방법들보다는 훨씬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제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또는 초보 투자자들일수록 실적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미리 알 수 있다면 이제 좀 선제적으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전략도 좋은 것 같은데 올해는 사실 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사실 조금 어,
이제 실적이 좋아져도 다른 이유들 때문에 좀 눌리는 뭐 종목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올해는 뭐 작년도 비슷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경기 침체 그 리세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 우려가 막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는요. 개별 종목들 실적 개선 이 기대주들이 되게 잘 갈 수 있어요.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말을 활용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내년도 실적 기대주 또 내년 1분기 실적 기대주 이런 종목들을 뭐 기사를 찾아보시든 뭐 다른 나만의 방법으로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다 내년에는 진짜 생각보다 훨씬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